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컬러 패턴 제도 중에 스탠드 컬러 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탠드 컬러는 좀 심플하고 간단해서 제도도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다양한 전개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스탠드 컬러는 이렇게 목선 쪽으로 서 있는 스타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차이나 컬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뭐 스탠드 컬러, 만달린 컬러, 그 다음에 보우, 숄, 스톨 이런 컬러들도 다 목선 쪽으로 서 있는 컬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도식으로 보면 이런 형태들이죠. 몸 쪽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찾아보면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패턴 제도법은 간단하지만 앞 여밈이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앞 여밈단이랑 같이 컬러까지 더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지퍼 여밈도 있죠. 그 다음에 앞 여밈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컬러에 스탠드 컬러는 옆에까지 가 있는 경우 있고 또 요거는 이렇게 앞 중심에서 보면은 더블로 되어 있어 갖고 컬러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 구분을 잘 해야지 여러분이 제도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고요. 이렇게 앞 여밈이 아닌 뒤 여밈은 이제 지퍼들이 많지만 물론 단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밈이 있는 경우엔 앞부분이 골선이죠. 요거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골선 표시를 앞에 둘 건지 뒤에 둘 건지의 차이고 제도법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확실히 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넥라인 선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넥라인 선정부터 할 건데 다시 한번 구조를 보면은 내가 어떤 걸 원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요거는 영상 따로 지금 설명을 할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스탠드 컬러 속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스탠드 컬러 하면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일자로 제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몸은 입체잖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부분이 더 앞으로 내려왔죠. 목선이 이렇게 일자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앞쪽을 향해 있으니까 그런 각도가 있어서 우리가 원형을 할 때도 앞부분에는 그 라운드 목선이 조금 더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위에 쪽 울퉁불퉁하고 옆으로도 펴지고 이쁜 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제도하는 건 이쁜 선이 나오지가 않겠고요. 요것도 몸판은 필요 없지만은 목둘레는 필요 있죠. 그래서 목둘레를 가지고 제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목둘레 우리가 원형에서 여러분 식정을 하면 되죠. 뒷목둘레, 앞목둘레 하는데 원형선 그대로 하면은 원형선이 내 목에 딱 맞는지 원형이 일단 잘 됐는지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건 이제 지금 몸판이 전개가 들어간 거죠. 뭐 자켓이나 셔츠나 원피스나 그렇게 됐을 때 그 바디스의 원형이 목 둘레 선이 네크라인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네크라인 선 그대로 해도 되겠고 좀 답답하다 느낀다면은 이렇게 옆 사이드 네크는 뭐 0.5, 0.7, 1cm 정도까지 파여도 되고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많이 파지지만 지금은 우리가 스탠다드로 제도를 일단 하고 전개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앞부분은 0.5, 0, 뭐 1cm, 0.7도 괜찮고 1.5까지 내려와도 괜찮아요. 뒷부분은 책에 따라서는 0.5 정도 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이게 착장을 하면 컬러를 만들면은 우리가 그 플랫 컬러도 이렇게 약간 띄워서 했듯이 오히려 이게 좀 올라와야지 형태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는 깎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0.5 정도 올리는 게 이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컬러에서도 스탠드 컬러에서도 충분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목둘레를 측정을 했으면은 그 목둘레를 가지고 이제 제도를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그 가로선을 길게 그리시면 되죠. 그렇게 해놓고 수직 교차 이거는 폭을 설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2분의 앞
목둘레가 되는 거죠. 앞목 2분의 1, 뒷목 2분의 1. 거기에서 0.5 정도, 1cm 한 0.5 정도 빼주면 돼요. 그건 뭐냐면은 칼라가 일직선으로 그릴 게 아니고 이렇게 곡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길이가 조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거 제외하고 제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설정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요거를 3등분으로 나눌 거예요. 이제 그 경사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지점 C 지점에서 여기 끝에 수직으로 올리고 2에서 4cm 정도 올려서 B, 사선으로 선을 그리면 돼요. 이때도 보면은 요, 그, 2도 아니고 2면 2고 4면 4지 또 왜 이렇게 그 어떤 범위를 주느냐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이렇게 만약에 이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목 형태가 아래쪽하고 윗목하고 거의 뭐 크게 차이 없이 돼요. 위가 살짝 좁아지는 정도의 느낌 정도지만은 이게 간격이 4cm 정도 되면은 윗목 쪽이 좀 많이 좁아지겠죠. 여기 부분이 곡선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올리게 되니까 요거는 경사가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떨 때 4cm를 하느냐? 이거는 칼라 높이가 보통 우리가 그 스탠드 컬러는 한 2.5, 3, 높으면 3.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4에서 5.5 정도 바로 이렇게 턱 아래에 있는 느낌이 들 때는 그 목이 위쪽에는 조금 좁아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윗목 선을 좁게 하고 싶을 때나 네크라인을 많이 팠어요. 옆으로도 많이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옆으로 많이 판 경우는 그대로 올리게 되면 목 선이 너무 크니까 그럴 땐 윗목 쪽을 조금 좁혀주게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스탠다드로 한다 하면 한 2cm, 뭐 2.5 괜찮아요. 그 정도로 일단 해보고 느낌을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칼라 이거 스탠드분을 완전히 많이 높게 하면 7cm 정도 높게 하려면 그대로 그 문제 없이 되나요? 한다면은 그때는 좁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이 엄청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뒤통수 부분이 벌써 생기기 시작해요. 뒷목 쪽에. 그래서 이렇게 목 네크라인을 너무 좁게 판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주름이 생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넓혀줘야 되는데 네크라인을 그런 경우에는 넓게 하고 올려야지 턱에 받쳐지지도 않고 뒤통수 쪽에 거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작품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이건 넥밴드 높은 걸 선호를 해서 이렇게 팁으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났으면은 우리가 그런 자료들도 찾아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한 3.5 정도 되는 거는 큰 차이 안 나는데 요거는 네크라인 많이 판 게 눈에 보이죠. 그랬을 경우에 위에가 좀 좁아졌잖아요.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벙벙 뜨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디자인 쪽으로 크게 할 수 있죠. 겨울 코트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장 라인에서 약간 몸 쪽에 붙게 해줘야지 네, 얼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그 어,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을 그 약간 각진 부분은 블렌드 작업해 주시고요. 뒷목 높이는 한 3에서 4cm, 한 3.5 정도 괜찮고요. 앞도 동일하게 할게요. 나중에 그 기울기 높이 차이는 앞뒤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2분의 1 뒷목 위치, 너치 표시해야지 되죠. 이거는 그 몸판이랑 연결할 때 이 선들이 잘 맞아야지 컬러가 틀어지지 않으니까 이 표시는 반드시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등분한 건 요 각도 만들려고 한 거고 이제는 넥라인 엣지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앞뒤 목둘레 위치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났으면은 벌써 폭 다 설정이 된 거고 우리가 폭 설정하고 나서 이번에 동일하게 폭을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자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놓고 똑같은 위치에 쭉 찍어서 몇 개 점을 찍어주고 나서 연결을 하면은
깔끔하게 나오겠죠. 같은 폭 유지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작업이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응용 방법을 보자 하면은 앞 여밈이 있을 경우에는 앞 여밈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보통 이렇게 단추 중간 위치가 센터 프론트가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앞중심이고 요게 여밈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밈땀 보통 1.2, 뭐 1.5 정도 나오고 자켓 경우에는 한 2cm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위까지 칼라도 같이 단추가 달려서 여밈단이랑 똑같이 나간다면은 그 분량 여기에선 1.5 정도 해줬어요. 1.5 해주고 사각을 하거나 라운드를 하거나 요즘은 약간 요렇게 각이지게 요런 스타일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디자인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싱글에서 여기 그 몸판은 여밈단만큼 한 1.5 정도 나왔는데 여기 밴드는 스탠드 컬러는 더 옆으로 갈 수 있죠. 충분히 완전 더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더블이죠. 단추가 더블로 되면서 칼라까지도 간 거죠. 칼라는 안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여밈단은 있어도 컬러는 앞에서 딱 만날 수도 있고, 네, 요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컬러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여밈단 더 추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몸판이랑 같이 옆으로 갈 때는 그 길이만큼 추가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그 넥밴드가 옆으로 많이 갈 경우에 디자인에 따라서 요걸 길게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1.5 정도는 이 정도 추가해줘도 별 상관이 없지만 많이 옆으로 갈 때는 우리가 밴드가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좌우를 펼쳐서 일부분 한번 이 정도까지도 괜찮고 복사를 해서 이 칼라선 그대로 따라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그 수정할 필요 없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앞은 골선으로 되고 뒤에 지퍼나 물론 단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제도는 이렇게 하고 앞부분에 골선 표시를 해주고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여기가 여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퍼일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면 되고 만약에 단추가 있다면은 여기도 네, 이렇게 염입단 추가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앞이 골선이거나 뒤가 골선이거나 상관없이 제도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염입단까지 컬러가 안 올 수 있어요. 넥라인까지 안 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앞중심인 거죠. 앞 중심이니까 한 1.5 정도 들어왔네요. 요거는 앞 중심에서 보면은 한 3cm 정도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형 제도 해놓고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말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오고 말고 여기에는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장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리본 테이프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되기 때문에 기본 용 해놓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올 건지 설정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전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스탠드 컬러 이렇게 윙이 달린 경우도 보면은 지금 요거 사진에서 보면은 요거는 위쪽에 윙이 달린 거예요. 요거는 패턴지 요렇게 내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요거를 패턴지를 접어서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해서 펼쳐서 해주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렇게 앞 중심 모서리에서 이렇게 윙이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기겠죠?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앞부분만큼은 이 정도 선은 우리가 골선으로 훨씬 충분히 추가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스탠드 컬러 제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리본으로 묶거나 그런 스톨 같은 이런 스탠드 컬러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